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이틀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31.28%, 반올림에서 31.3%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후 이제 총선으로 치면 세 번째인데 가장 이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높게 나타난 사전 투표율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전 투표를 하라고 독려를 했잖아요. 뭐 거기에 뭐 이상한 음모론자들이니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소위 보수 쪽에서는 좀 사전 투표를 꺼려왔는데 뭐 그거 아마 이번에 적극 그 독려한 영향이 좀 컸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자연 증가분이라고 그럴까, 그 뭐 점점 사전 투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투표율이. 뭐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뭐 아주 이례적인 높은 투표율이라고 저는 보여지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뭐 예상됐던 거고 이제 양당이 서로 이제 동료도 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 하라고 막 그러니까 좀 올라가겠구나. 그러고 이제 사전 투표가 많이 홍보가 돼서 그 일종의 자연 증가분 비슷한 거 하고 합치면 뭐 저 정도는 30% 넘을 거라고들 봤지 않습니까? 그 높아진 투표율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여야 모두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정권 심판론의 열기가 이제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제 야당 심판의 열기, 보수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이제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분산 투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편리하니까 미리 이제 투표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것이다. 아니면 이것이 그대로 이제 열기가 이어져서 본투표까지 이어지고 투표율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이제 혼재하는데 최종적인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뭐 지난번도 그때 당명이 뭐 다른 미래통합당이었나 뭐였을 때 아주 폭망한 선거 투표율. 우리 그 66점 몇 프로였잖아요. 저는 이제 66.2. 근데 어쨌든 이쪽에 뭐 민주개혁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투표장에 안 가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뭐 그 몇 번 지방선거에서 뭐 형편없이 낮은 뭐 그랬을 때 되게 민주당 계열이 아주 망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보여준 거죠. 투표율이 저조하지는 않겠다. 그래 올라가겠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갑자기 투표장으로 많은 국민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에 저거보다는 조금 넘을 것 같다. 지난번 총선 때 투표율보다는 한 67, 8% 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지난 66.2%도 2000년 이후 치러진 그러니까 16대 이후 최고의 총선 투표율입니다. 그렇죠. 그 예전엔 뭐 70% 넘은 적도 있었는데 88년도 이때인가요? 2000년 이후에 이제 최고의 투표율인데 그거를 이제 능가하는 투표율을 이제 예상하셨는데 조금은 능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느 쪽에 좀 유리할까요? 그럼 뭐 그거는 투표율이 높을 때 어쨌든 그 통계가 말해주잖아요. 되게 민주당 쪽에 유리했잖아요. 민주당이 망할 때는 투표율 되게 아주 낮을 때 망했으니까. 일단 야권이 좀 유리한 구도로 투표율이 이제 올라가면 이제 야권이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자 지금 그래도 이제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초접전 지역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이 임박할수록 그렇게 확연히 윤곽이 이제 가린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이제 텃밭인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이른바 접전 지역에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역이 한 5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한강 벨트, 그다음에 이제 충청도 이제 중원 지역의 또 일부 지역, 그다음에 이제 PK 지역의 이제 낙동강 벨트 이런 데서 이제 서로 이제 현역을 이제 어느 당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빼앗기느냐, 빼앗느냐 이런 치열한 지금
그 뭐 수성이냐 탈환이냐 아주 뭐 엄청나게 격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들이 제법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보실 때는 이번 승패를 가를 만한 격전지라면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뭐 역시 저기 부산에 몇 군데는 민주당이 뭐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데가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탈환하는 지역인가요? 탈환할 아니 수 있는 지역. 뭐 가령 최인호 의원, 전재수 의원 뭐 또 예. 이런 데들은 뭐 예. 원래 예. 근데 이제 그 저 전에 장제원 의원 지역구였던 데는 이제 민주당 쪽으로는 탈환이잖아요. 그런데 예. 그 배재정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앞서는 것 같다가 예. 요 최근에 다시 좀 뒤집히는 예. 뭐 조사도 혼전 나오고 양상이고. 혼전으로 예. 가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산에 이제 몇 군데죠. 또 두 지역이 합친데 부산 예. 남구 이제 가불이 합쳐서 현역끼리 예. 이제 저 박재호 의원하고 박수영 의원이 예. 붙은데 거기도 뭐 알수 없는. 정말 뚜껑 열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데 예. 아니냐 뭐 그러고 그 제가 살고 있는데 저 그 나경원 의원 동작을 예. 뭐 거기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예. 뭐 그런 데들이 좀 꽤 있죠. 예. 그래서 가장 그 저 관심이 가는 이제 한 곳을 꼽는다면 어디입니까? 그 중에서요? 뭐 가장 관심 바로미터. 여기서 뭐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전체 그 판세가 뭐 승패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이제 여기를 보면 이번 총선이 어떻게 흘러갔구나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만한 지역이라면요. 역시 그게 동작을 동작이니까. 그리고 이제 분당 분당 갑을 다 그래요. 갑을 다. 둘 다가 예. 그러니까 원래 그 뭐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할 정도로 예. 보수 정당 계열 정당에서는 그 좋아하던 데인데 예. 지금은 처음에 상당히 차이가 벌어졌다가 지금은 뭐 이렇게 거의 따라잡았거든요. 예. 그 저기 특히 뭐 안철수 의원하고 이광재 사무총장. 이 붙은데도 그 한치 앞을 못 내다보겠대요. 예. 가령 그런 데서 이 저기 탈환을 한다 그러면 예. 그거는 뭐 전체 판세 민주당이 상당히 그 좀 압승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예. 저기 동작을 뭐 분당, 예. 갑 같은 데들 그래 보죠. 지난 주말이 이제 총선 전의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아주 뭐 총력 지원 유세에 나섰고 오늘도 뭐 상당히 이제 후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제 뭐 후보들은 마찬가지고요.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동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막말, 뭐 자질 논란, 의정 갈등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선판을 이제 흔드는 요소들이 많았고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는 총선 그 막판에 이제 변수가 될 만한 것으로 이제 막말과 의정 갈등을 꼽아주셨었는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총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떤 부분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특히 이제 의정 갈등을 예. 그 대통령실에서 극적 타결 예. 뭐 이렇게 되면은 예. 그거는 이제 여권에 상당히 저기 호재로 작용할 거다 이래 봤는데 뭐 현재로서는 뭐 이제 이틀 사이에 남았는데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분위기를 있을 것 같지 갑자기 그게 이렇게 되기는 조금 저기 저는 대통령이 좀 본인의 그 여러 가지 그동안의 실정 때문에 그렇게 여당이 힘들는데 이거 하나라도 좀 마지막에 그 극적 타결을 해서 조금 부주를 해줄 줄 알았더니 그것도 못하네요. 저는 그때는 이거 아마 총선 전에는 뭐 틀림없이 아주 극적인 그 타결을 이루면은 그게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봤는데 그건 이제 뭐 안 되는 걸로 끝난 것 같고 막말은 이 두 대표가 지금 다니면서 전국 유세 다니면서 전부 저는 막말 왜 이렇게 유치하고 저질스러운지 몰라요. 당 대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정치 지도자들 그 유세해도 저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막말이 별로 변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막말이 그냥 그 유행이 돼 버렸으니까 일상적으로 하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뭐 남은 변수는 그러면 뭐 뭐 저 별로 특별하게 없을 것 없을 같아요. 것 같다. 뭐 예. 요새 그 문제가 되는 뭐 김준혁 예. 그 후보의 예. 그건 요새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오래전이고 어떤 거는 자기 책에도 썼던 건데 예. 그러면 그 책이 출판됐을 때 막 그 문제를 해당 단체에서 문제를 삼아서 이제 그땐 아무 얘기 없다가 요새 이제 막 뒤져가지고 나오니까 뭐 네. 저렇게 하는 것도 조금은 물론 그 아주 참 과연 그 후보가 이 정치를 하는 게 학자로서의 자기 소신이었다 그러면 예.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게 더 나지. 공의원이 국회는 들어오겠다고 해가지고 참 좀 어떻게 보면 딱해 보이긴 하는데 예. 다만 그게 이제 요새 뭐 새삼스럽 요새 뭐 거의 유세도 잘 안 하고 뭐 이러는 모양이라 예. 뭐 그 옛날에 했던 얘기들을 아마 다 못 찾아 그러지 찾으면 아마 문제 삼을 것들이 꽤 많을 텐데 그건 뭐 그렇게까지 이제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어쨌든 뭐 전체 판세라든지 그 지역 판세라든지 이런 데 과연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이 또 남은 기간에 또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또 확인할 수 근데 있을 이거 것 하나는 이제 같습니다. 예. 제가 느낀 게 네. 좀 우세한 지역에 나온 후보들은 이제 저거를 그 뭐 둘을 안고 가느냐 뭐 정리하기도 절차상 쉽지는 않은 예, 모양이 예. 돼요. 뭐 그 비상징계라는 걸 해가지고 예. 박탈을 하기 전에는. 예. 근데 초접전 지역에 있는 후보들은 그 당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지. 그 이제 민주당 후보들 글쎄요. 경우에 예. 지금 저거 해주면 자기가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걸 큰 부담으로 느끼고 아주 초접전 지역 그렇겠죠. 특히 좀 수도권 박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우려가 해요. 있겠죠. 박빙 지역에서는. 예. 자, 그리고 지금 제3지대 정당들도 이제 막판 표심 잡기에 상당히 이제 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제3지대에서도 이제 지역의 후보들을 낸 정당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비례로만 또 뛰는 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는 과연 그 비례라든지 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번에 좀 성적을 낼까요? 어떻게 그래서 전망하십니까? 나는 상상도 못했던 그 2심에서 실형받은 조국 장관이 예. 당을 만든다고 그래. 저게 제정신인가 예. 했는데 저렇게 그 돌풍을 하니까 일으켰잖아요. 그 지금으로 봐서는 뭐 그거는 그 적어도 12자릿수는 비례에서 예. 이제 그러는 통에 제3지대가 사실 입은 피해가 너무 크죠. 그 돌풍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개혁 신당은 그래도 최소한 3% 벽은 넘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저기 녹색 정의당이나 새로운 미래는 지금 3% 벽을 넘냐 못 넘냐 예. 뭐 조마조마할 것 같고 3%는 이제 비례에서 한 석을 가져갈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그 넘어야 이제 예. 이제 배분이 되지 안 예. 되면 아예 뭐 안 2.99% 얻어도 대상이 안 되니까 예. 그 벽을 넘느냐 문제고 하나 관심을 제가 또 갖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는 뭐 3등으로 좀 많이 쳐진 3등이라 화성을 화성을 예. 뭐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점점 내려가고 여기는 30% 넘는 것까지 한 자릿수까지 추격을 해왔더라고요. 예, 공영훈, 한정민, 이준석 후보 3파전입니다. 예, 예. 3파전이라고도 지금 이제 못 보죠.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뭐 10%대로 예. 주저앉았고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유권자들에 의한 단일화. 예. 그 국민의힘 후보와 지금 이준석 후보 유권자가 사이에 이제 단일화를 선택한 해주는 건가요? 예. 그 현상으로 보여지고 또 공영훈 후보도 뭐 조금 구설이 있잖아요. 그 뭐 예. 증여 문제, 그 자식한테 예. 문제가 좀 있고 해서 마지막에 저렇게까지 추격을 해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어요. 예.
세종의 또 김종민 의원 거기 이제 같은 된 경우는 거고요. 아, 됐다고 참- 말씀하십니까? 아이 그건 예. 뭐 저기 그 친구는 참 천운을 타고 난 거죠. 예. 어쨌든 뭐 그것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아이 이제 뭐 그거야 봐야겠죠. 이미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났더라고요. 예, 제3지대도 상당히 이제 관심 지역이 많습니다. 예. 예. 자, 끝으로 이제 총선 이후의 상황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과연 이제 그 어디가 일당이 될 것이고 일당이 되면 어느 정도의 어떤 의석을 가지고 일당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관심자 아니겠습니까? 총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2대 총선 결과. 아니 그러니까 결과는 저는 그 민주당이 승리는 하는데 그 지난번보다 뭐 이렇게 지금은 그게 이제 그 저 뭐야 그 이종섭 장관 예. 대사 임명 한 거 하고 그 또 황상무 수석 회칼 발언 예. 뭐 이때가 이제 저쪽은 바닥을 친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분위기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뭐 개헌저지선 이게 범야권 예. 조국 혁신당까지 예. 포함해서 그렇게 될 것 같은 기세였고 그렇게 보여졌는데 200석까지. 어쨌든 그걸 이제 어쨌든 다 사임하고 사직시키고 뭐 해가지고 지금 바닥은 쳤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이미 예. 그때가 바닥이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후에 그쪽도 좀 추격해서 차이를 좁히는 접전 지역에서 후보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때 분위기는 전혀 그거는 민주당 후보만 이렇게 저기 좀 불리한 데서도 치고 올라오는 게 보였지 그쪽이 치고 올라오는 건 별로 못 봤는데 예. 요 근자의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도 치고 올라오는 후보들이 뭐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최소한 한 거기도 103석인데 거기에 플러스 한 20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냐. 지난번 총선의 결과가 103석이었는데 네, 비례까지 네, 합해서 네. 그거보다는 이제 한- 더 한 올라가고 좀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다. 올라가.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그 여기서 지금 뭐 개헌 저지선이라도 좀 뭐 저 달라고 하는 읍소가 조금은 맥히고 있는 게 아니냐. 예.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국민의힘의 막판 추격세가 이제 눈여겨볼 대목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총선 결과를 가지고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